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특집으로 충북도의 각 상임위원장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충북도의 박경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상임위 의정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신 나날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과 충북도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초보훈의 고장 보훈군 지역구 박경숙 의원입니다. 제12대 도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4개월째가 되어갑니다. 그동안 도민이 행복한, 도민이 잘 사는 충북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도민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그 도의회는 처음 입성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초선 위원으로서 상임위원장을 또 맡으셨는데, 네. 굉장히 좀 어깨도 무거우실 텐데요. 네. 충북도의 산업경제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그리고 또 좀 감사한 것이요. 네네. 저희 상임위원회는 초선 의원이 없으십니다. 아, 그러시구나. 대부분 군의원, 저는 이제 군의원을 했잖아요. 네네. 군의원 하신 분, 시의원, 도의원, 또 도의원도 재선이신 분들도 있으셔서 어느 위원회보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요. 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아주들 좋으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는 이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자영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지역 만들기, 또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일 등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더 말씀드리자면 경제 분야, 또 경제 성장의 근간인 농업 분야, 또 유기농업을 통한 소득 증대, 그리고 농촌과 농업 소득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네. 그 산업경제위원회라면 뭐 이제 각 상임위원회도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특히 그 산경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제 네네, 또 물론이죠. 농민들 또 일자리에서 아주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 보훈군 의회에서 부의장도 이제 역임을 하셨고 네. 이번에 이제 초선 도의원이 되셨는데 물론 이제 군의회와 도의회 무게감이 좀 다를 텐데요. 네네, 물론이죠. 어떠신가요? 물론 이제 보훈군에도 상임위가 두 곳이 있습니다. 네네. 산업경제위원회 또 행정운영회가 있지만 제 경우는 부의장이었기 때문에 양쪽 일을 다 활동을 했었고요. 네. 또 그런데 이제 군의회에서는 그 상임위가 그렇게 뭐 도드라지거나 그렇게 구분을 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도 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정책부터 또 농업 전반에 관한 정책, 또 우리 산업경제위에 속한 직속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깊이 전문성 있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예산을 보더라도 우리 보훈군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약 4,500억에서 5천억 정도인데 반해서 우리 충청북도 22년을 기준으로 하면 약 6조 1천억대의 예산이 수반되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게감이나 깊이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느껴지죠. 많은 무게가 느껴지는. 그렇죠. 위원회죠. 네, 그런 네. 위원회죠. 네. 그 산업경제위원회는 사실 우리 충북의 경제를 그 주관하는 어떤 위원회로서 네네. 그 소상공인 특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이라든지 또 농민들 네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입니다. 그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을 좀 도와줄 수 있고 지원할 줄 수 있는데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 주민들이나 소상공인들하고는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또 하신 경우가 좀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어떠십니까? 좀 이게 대화를 네. 해보셨을 때. 그동안에 어느 때보다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을 닫고 또 일자리가 없어서 그
뭐죠? 이 코로나 검사하는 곳이라든지 예. 방역하는 곳 그렇죠. 그런 일자리도 정말 없어서 못하는 이런 실정까지 왔거든요. 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우리 특히 또 소상공인들은 어디 가서 돈 빌리기도 참 그렇죠.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더 세심하고도 꼼꼼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분들의 이제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좀 공감하는 또 이런 위원회다 보니까 좀 더 세심한 활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산업경제위원회 현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김영한 도지사가 우량기업 60조 투자 유치 달성을 이제 목표로 했습니다. 네네. 60조 투자 유치 그 쉬운 게 아닌데요. 네네. 결과적으로 이제 적극적인 충북 세일즈에 나서겠다는 얘기인데, 네네. 더불어서 산업경제위원회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이제 김영환 지사님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뛰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수도권 규제가 또 완화됐고 그렇죠. 단체 간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쉬워 보이지는 네, 않은 상황입니다. 네, 네. 걸림돌이 좀 많겠죠. 네. 또 우리 도는 그동안에 이제 제조업 중심인 산업이 좀 많이 발전을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정부에서 3대 전략 산업으로 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도도 그쪽 이제 그동안에 양적인 성장을 많이 좀 해왔다면 앞으로는 질적인 성장을 하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60조 투자 유치는 이제 아까 우리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그 수도권 규제가 좀 완화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지역에서는 좀 걱정이 큰데. 그렇죠. 굳이 시골로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지역으로. 그럼 저희 지역만의 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게 좀 적극적인 논의가 맞습니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저도 늘 군의원 할 때부터 늘 그 대기업 계열사나 중견 우량기업을 유치해야만이 그 지역 경제가 살고 세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조그만 기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도 차원에서도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우수기업, 그렇죠.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센티브도 뭐 그거를 전략적으로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타 시도보다 더 파격적으로라도 지원을 하면 그 효과는 바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량기업이 우리가 유치가 되면 세수뿐만 아니라 우리 일자리 창출에도 물론이죠. 큰 도움이 되니까 인구도 증가하고요. 우리 좀 위원장님께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원 입법 활동 등을 펼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충북도에서 이제 도농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충북형 도시 근로자,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 충북형 도시 근로자,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라는 게 좀 약간 생소한 시청자분들께서는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어떤 것인지, 또 현재 추진 사항은 어떤지, 또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좀 얘기해 주시죠. 충북형 도시 근로자 및 충북형 도시 농업 사업은 도시 지역의 유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또 인력난으로 애쓰는 농촌에 이제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충북형 도시 근로자 사업은 진천, 음성 이쪽으로 중소기업의 이제 유휴 인력을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도에서 인건비, 교통비 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도시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도시의 유휴 인력을 이제 농촌 인력으로 육성시키는 건데요. 이 사업은 농촌 정착으로까지 유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비, 교통비 다 지원하면서 보험비까지 이렇게 일부 지원하는 이런 사업으로서 굉장히 지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앞으로도 더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 촘촘하게 꼼꼼하게 따져서 인력난으로 힘들고 있는 중소기업 또 농촌에 더
더 많은 지원이 되고 더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그 위원장님께서는 보훈군의회 부의장까지 역임을 또 하셨기 때문에 그 군 지역, 농촌 지역의 일자리 문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굉장히 잘 아실 텐데 그 외국인 근로자 문제도 사실 좀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각 지자체별로 외국과 뭐 이제 아시아권 이런 나라와 MOU를 맺어서 일자리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제 많이 들여오곤 하는데 네네. 사실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좀 없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또 저희 일부에서는 또 우리 일자리가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뺏기는 게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농촌 지역의 일자리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될 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죠. 네, 원활한 어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제 그분들이 오면은 일단은 이제 숙소가 그렇죠. 네, 중요합니다. 숙소가 중요하고 또 물론 요즘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들이 갑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이제 오늘 요만큼 일을 해야 된다 하면은 말없이 다 일을 했다면 지금은 그분들이 가서 여긴 좀 오늘 좀 일이 너무 힘들고 좀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하면은 그냥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그런 면에서 어려움도 겪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또 그런 면도 있지만 때때로 또 그 인건비를 제대로 또 못 받고 그렇죠. 또 때로는 뭐 부당한 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도 그분들을 보호해 주면서 또 우리가 필요한 곳에 적시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대안이랄까 어떤 조례랄까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조례 같은 게 지금 뭐 어떤 일자리 그 외국인 근로자 관련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조례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구체적으로 좀 꼼꼼한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맘 놓고 일을 하고 맞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만한 대가를 받아가고 네네. 또 어떤 이런 원활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하는 도움이 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그쪽으로 또 직접 와서 일하시는 그분들 또 이를 의뢰하는 그 농가 또 농장의 그분들의 서로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어보고 좋은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쌀값 문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쌀값 안정화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물론이죠. 뭐 정부에서도 나름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충주에서 역공매 방식 쌀값 정책 폐지를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가장 쌀값 폭락의 원인이 네. 공급이 과잉이 되는 게 또 문제고 그렇죠. 소비가 점점점 줄어든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쌀값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해서 대통령실, 국무총리실에 이제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네. 일단은 양곡관리법을 개정을 통해서 정부의 시장격리 의무화 등 쌀 수급 안정 대책 제도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예전에 국비로 지원했던 타작물 재배 시 뭐 콩이나 다른 작물을 재배했을 때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다시 또 좀 부활시켜서 농민들이 이런 기후나 상관없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쌀값 문제가 최근에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네. 민주당에서 아마 그 예전에는 이게 쌀값 그 보상책이 법제화되지 않았는데 그 법제화를 아마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더불어서 이제 일부 농민들은 아까 이제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밀이나 콩 이것도
일방적 타작물 이제 재배. 대량으로 정부에서 이제 매입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일부 전문가들 얘기는 국가 예산이 네, 이게 너무나 만만치 많은 않다. 예산이 예, 많이 소요된다고 소요되니까 하다 네. 보니까 사실 뭐 돈만 국가가 뭐 돈만 많으면 뭐 맞습니다. 다 사들여도 되죠. 근데 사실 그런 문제도 뭐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과잉 공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쌀 생산 조정제가 또 다시 필요하다고는 말들도 다시 되돌리고 네네네. 있잖아요. 근데 또 농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그 논에다가는 딱 정해준 대로 논농사만 지어라고 해놓고는 이렇게 또 풍년이면 쌀값이 폭락하고 그리고 농민들만 늘 피해를 본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들을 그렇다고 하시거든요. 뭐 풍년이 안 되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네, 예. 저희도 우리 보온도 또 수도작을 많이들 하시는 그렇죠. 곳인데 그래서 농민들은 참 풍작이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걱정이고요. 또 흉작이면 가격은 좋지만 또 그렇죠. 팔 게 없으니까 걱정인 것이 늘 우리 농부들의 근심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도 이 쌀값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당 구분 없이 서로 좀 그렇죠. 좋은 의견을 내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 농민들의 쌀값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예, 좀 더 여야를 막론하고 좀 더 중앙정부와 우리 정치권에서도 근본적인 대책 네.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정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많은 지원이 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저 위원장님께서도 뭐 부의장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어떤 많은 제안 또 우리 충북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올해부터 지급되고 있는 농민수당 정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이제 그게 올해 처음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네네.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알아보니까 전라남북도 충남이 연 60만 원을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도는 그 지급 제외 대상이 조금 강화되어 있어서 제가 이번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지난 그 지급 조건이 저희는 이제 신고 당시 직전 3년 이상 네. 주소지를 두고 또 농업경영체 등록을 3년 이상 한 분들에 의해만 이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네. 또 그리고 이제 농업인에만은 됐는데 저는 이제 내수면 어업인들에게도 요게 좀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조례가 개정되어서 내년부터는 우리 충북도에도 60만 원씩 내수면 어업인들까지 6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뭐 어업인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네요. 네네. 그동안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 뭐 이런 그렇죠. 것도 가질 수도 네네. 있을 텐데. 그리고 뭐 충청북도에는 한 그 해당하는 분들이 한 200여 곳이라고 네네. 하는데 농가가 예. 내수면 어업인은 많지는 않아도 예. 그분들도 그럼요.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또 이렇게 좀 잘 받아들여져서 개정이 되고 내년부터는 내수면 어업인들 또 농업인들 그리고 그게 이제 조건이 이제 우리는 아직은 2년이고요. 또 그 농업의 종합 소득이 예전에는 2,900만 원에서 지금은 3,700만 원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네. 조정이 돼서 이제 내년부터 그렇게 60만 원으로 연 1회죠, 1회 네. 지급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뭐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농민들이 꽤 반가워하시고 좋아들 하셨습니다. 네. 청주 오송 폐기물 매립장 증설과 관련해서 이제 일부 주민 반대 목소리 굉장히 심각하죠. 네네. 네. 뭐 이 오송 폐기물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또 환경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상경위에서도 사실 이 또 환경 문제를 또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요? 여기 청주 오송 폐기물 매립장 증설 문제는 기존에 허가받은 시설보다 좀 증설을 통해서 타 지역의 폐기물까지 좀 반입하려는 그렇죠. 예. 것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반발을 네. 한 이제 민원이거든요.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난 7월에도 또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었고요. 얼마 전 10월 달 또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고 네. 또
매립장 증설 반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현재 그 상황은 민원은 이제 해당 업체가 증설권을 이제 취하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해당 사안은 일단락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우리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또 중재도 잘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그런 산업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환경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 네. 충북 특히 청주 같은 경우에는 오염도가 전국에서 뭐 상위권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그 어떤 공장 다 기업이니까 역할 네, 많이 맞습니다. 해주시길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지역구 관련해서 뭐 많은 활동을 뭐 하고 계실 텐데 네. 주요 법안이라든지 활동이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보은구는 제 지역구인 보은구는 약 산업구 조상 2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네. 또 아시다시피 속리산 국립공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 지역이기도 해요. 네. 또 삼승면 도 산업단지를 필두로 지금 제3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는 그런 곳인데요.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네. 트라이앵글 정책이라고 이렇게 네. 농업, 관광업, 기업 이렇게 세 가지를 저는 이제 늘 트라이앵글 정책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농업하고 관광, 기업 유치를 통해서 하여튼 우리 보은군이 제도약할 수 있는 그런 보은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농업, 관광, 기업. 네, 아주 네. 뭐 어떻게 보면 보은군이 가장 앞으로도 이 핵심적인 아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계속적인 어떤 발전 가능성이 네, 있는 것이 이게 맞습니다. 농업과 또 농업이 또 생명산업이라고도 그럼요.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농민수당도 우리 보은은 20%가 농업에 종사하는 군으로서 약 6천 명 정도, 6천 농가가 그 농민수당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보은군 현안으로 이제 위원장님께서 남북권 혁신지원센터를 설립 촉구하고 네네, 계십니다. 네. 남북권 혁신지원센터가 어떤 건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혁신지원센터는 지역의 신산업 발굴과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곳인데요. 네. 또 지역의 균형 발전이나 산업 혁신을 통한 생태계를 마련하는 건데요. 네. 지금 이제 우리 보은에는 보은, 옥천, 영동 세 곳 중에 한 곳에다가 이제 남북권 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북부지원센터는 지금 충주에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은군에 특별하게 이 남북권 혁신지원센터를 촉구하는 이유는 충북의 충북 공공기관이 옥천에는 충북 도립대를 비롯해서 6개가 기관이 있습니다. 네. 혹시 아시고 계셨나요? 네네. 6개 다 아셔요? 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영동에는 농업기술원 분원까지 합해서 3곳이 있고요. 네. 보은에는 대추연구소 한 곳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보은군이 좀 적은 편이네요. 많이 적죠. 네. 그래서 그동안에 어째 이렇게 소외를 당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번에 이제 충북의 저발전 시군 7개 중에 우리 보은군에는 그 제3 일반 산업단지를 이제 전략 사업으로 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요 남북권 혁신지원센터는 이제 기업 지원에 대한 그런 센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보은군의 유치를 촉구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보은군에서 이장 협의회 또 농협, 신협, 각종 민간 사회단체 등에서 다 플랜카드를 걸고 우리 남북권 혁신지원센터를 보은군에 촉구하자고 다들 지금 아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도 보은군이 충분히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또 도지사님의 그 공약 중에 우리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서 네. 우리 충청북도를 이제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옥천에 그렇게 6군데의 그 공공기관이 가 있잖아요. 불균형을 해소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은군에 와야 되고 또 그 장소 우리가 지금 남북권 혁신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곳도 그 거리라든지
교통 여건도 좋은 곳입니다. 또 옥천, 영동으로도 다 교통도 좋고요. 5대 혁신기관이 지금 청주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연계성도 좋은 그런 곳에 R&D 창업센터 내에다가 지금 저희가 설립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우리 보은군에 남북권 혁신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야 된다. 그렇게 타당성 있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남부상군도 중요하지만 이 혁신지원센터라든지 뭐 공공기관이 많이 옮겨가야 되는 이유가 지금 소멸 위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인구 문제로. 네, 인구 문제가 뭐 비단 우리 예, 보은의 문제뿐만 아니고 그렇죠. 충청북도에서도 문제가 많긴 합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게 이전이 되면서 인구 문제라든지 이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거 네네.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열심히 관계 관련 분들 많이 만나고 있고 네. 또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 보은 국민들께서도 다들 한 목소리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는 오죽하면 장까지 옥천으로 빼앗긴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이제 제가 5분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남북권 혁신센터를 보은군에 설립해야 된다고. 네. 그거를 이제 들으신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나 또 언론을 보신 분들께서 와, 보은이 이렇게 소외되고 있었구나 그동안. 아, 그렇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도지사님하고 또 행정부지사님, 경제부지사님도 이제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5분 발언 후에. 네. 그랬더니 알고 계셨냐고, 그러니까 몰랐던 사실이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보은이 이렇게 지금 상황이 열악한 상태고 그동안 소외가 얼마나 됐는지 아시질 않냐고 그렇게 다시 한번 또 환기시키는 발언도 또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별칭이 여전사라고 합니다. 3번의 낙선 끝에 이제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요. 저희 보은은 충북에서도 인구 소멸 위험 1순위 지역이거든요. 저는 우리 보은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고요. 또 충북도의원으로서 도민이 중심이 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전사 우리 위원장님 여전사라는 말씀처럼 우리 충북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좋은 조례 또 지원책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북도의회 박경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